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아니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3탄을 찍으려고 이제 예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창업, 초기 창업, 그 다음에 예비 창업, 이런 어떤 이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면 될지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본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링캔버스 모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날이 2월 19일인데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2월 17일이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하셨던 분들의 서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략 이제 실제 합격자보다 2배수 정도 더 뽑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배수 정도 더 뽑으면은 이제 그 2배수 안에서 이제 또 실제 합격자들을 대면 평가, 발표 평가로 이제 추려낼 건데, 보면은 이제 좀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강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 앱을 개발하거나 어떤 플랫폼을 이제 우리 창업자분들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메타버스 마찬가지고 AI 마찬가지고 뭐 IoT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외주를 주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죠. 아니 그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을 내가 개발하지 않고, 내 회사에서 개발하지 않고, 내 측근에서 개발하지 않고 외주를 준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서 불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합격하신 분들 있고, 이제 안타깝게도, 근데 뭐 청년창업사관학교 떨어지더라도 이제 예비창업사관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기창업, 예비창업 패키지 있고 초기창업 패키지 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요소는 반드시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이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받으면 뭐 앱 개발하는데 5천만 원을 쓰겠다. 그리고 5천만 원은 외주 개발사에 의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버리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가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기획을 갖고 왔는데, 자, 이 기획을 갖고 온 사람은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만 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기술은 다 외주를 주겠다. 과연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어요.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혹은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어울리는 아이템을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 과제에 응모를 한다. 혹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화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요 안에 사실은 핵심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우리의 그냥 아이디어를 풀어내면 됩니다. 물론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한번 좀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끝났지만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있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공고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말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경쟁률이 20대 1, 15대 1 이렇게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창업 대표님, 예비 창업 대표님들이 지원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창업 아이템의 목적,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화 전략,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이것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링캔버스 모델이에요. 링캔버스 모델인데, 문제, 그 다음에 솔루션, 대안, 핵심 지표, 가치 제한, 상위 개념,
경쟁 우위, 채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 구분, 얼리 어댑터, 비용 구조, 수익 흐름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먼저 근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이 부분을 쓰실 때 진짜 내가 어떤 사업화를 할 때는 이 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하려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다시 말하면 투자금이 필요한 거죠. 제가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정부의 투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게, 식료품점, 그리고 또 조그마한 고깃집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1인 사업장으로 이 부분들은 다 필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우 이제 고깃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편하게 자, 그럼 이제 지금 문제는 뭘까?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잘 타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솔루션.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치 제한은요?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럼 내가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그러면 다른 한우집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고객 구분 오른쪽. 이제 그럼 어떤 고객들이 올 것인가? 오리고기를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돼지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채소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오리고기 같은 경우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 드시는 분들만 위해서 내가 또 타겟층으로 해서 채널을 좁혀갖고 고객 세그먼트를 좁혀가지고 이제 오리만 좋아하시는 그 타겟층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머릿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거를 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머릿속에 어차피 있었던 거를 그냥 단계별로 적는 것일 뿐이 바로 링캔버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글이나 이 혹은 이제 링캔버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창시하고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킨 여러 가지 개발 모델들과 책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에 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게 특히나 또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또 대표님의 창업 부분과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안 맞는 바구니에다가 담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니 한 번쯤은 생각해서 써보시면 이 전체가 곧 사업계획서의 자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시작은 될 수 있다. 시작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을 시작해보면 이걸 토대로 앞에서 나왔던 사업계획서들을 채워나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고민해서 이 링캔버스를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막 링캔버스 모델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정말 내가 갖고 있던 꿈을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링캔버스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 문제점은 말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자, 보세요. 이 문제점을 만약에 여기다 쓰신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겠죠. 문제 인식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은 링캔버스 모델을 쓰시면은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사업계획서에 살을 붙여갖고 쭉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인데요. 자, 카카오 택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문제점. 탑승 위치 설명이 어렵다. 택시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예상 금액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택시를 타면서 갖고 있는 문제점 아닙니까? 맞죠? 네. 지금 나가서 택시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오지? 추워 죽겠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나? 과연 요금은 얼마 나오지?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럼 솔루션은 당연히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 물론 이제 순서가 1번부터 적고 또 그다음에 2번 적고 3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제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택시가 언제 올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가 나올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 솔루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문제점이 나오면 솔루션은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다 적으시면 되냐면 앞선 사업계획서에 가시면 필요성에다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이제 문제 인식에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링캔버스 모델은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큰 틀을 잡는데 유용합니다. 큰 틀을 잡는데 유용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쓰세요. 굳이 막 링캔버스를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루션을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죠?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해도 돼요.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내 회사를 냈을 때, 그러면 고객한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차별성이잖아요. 저는 이게 차별성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도 차별성적인 차별성 플러스 독창성입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업한 아이템은 이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이 솔루션을 해서 이러한 어떤 가치로 내가 핵심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가치 제안에,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은 말 그대로 이제 같은 우리의 업군에 있는 경쟁사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쟁사는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실명을 언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어떠한 회사들이 있고 실제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이거다라는 게 역시 또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경쟁사가 있어야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가 나온다. 제 말 맞나요? 경쟁도 없는데 제가 한우 고깃집을 예를 들어 한다. 그럼 여러 한우 고깃집들이 제 경쟁 상대가 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경쟁사들이 옷가게들이 제 경쟁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나와야 내가 제안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조사예요. 시장조사. 그러면 시장조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장 진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알고 경쟁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3-2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링캔버스 모델 오늘의 핵심적인 강의는 뭐냐면 사업계획서의 시작이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카카오로 들어와서 자, 어떤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의 우리는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뭐다?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모바일 기반, 카카오 기반의 택시 호출 서비스다 해서 이렇게 연동이 두 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점들과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경쟁사 역시 나오셔야 되고요. 이렇게요. 그 경쟁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경쟁사 파악하시고 시장 파악하시고 우위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가 제일 가운데 나오셔야 되고 이게 고객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시장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고객군들이 있더라. 택시 이용자, 택시 운전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고객군들을 그러니까 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요 우리의 사업화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객군들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1번. 자, 제가 아까 여기가 1번. 그죠? 여기가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순서대로 안 하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계열을 잡으면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할 것인가? 자, 다시 들어오셔서 그래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할 것인가? 어떠한 경쟁 우위와 어떠한 경쟁사들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고객을 구분할 것인가? 그럼 우리의 소통되는 채널, 판매 유통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나오셔야 돼요? 핵심적인 지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가입 택시 수, 그리고 스마트 호출 건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량화 시켜야 되겠죠. 정량화. 그래야 실제 우리가 사업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리 아답터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자, 뒤에 한번 카카오 택시나 아마 안 써있을 것 같은데요. 볼게요. 이렇게 써있긴 하네요. 얼리 어답터는 뭐냐면 충성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성 고객. 충성 고객.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이 호응해줄 고객이
누구인가를 이 부분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리 아답터,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 고객. 일단 그러면 기본적인 핵심 고객, 핵심 수입원이 누구인가를 이쪽에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할 때 첫 번째로 어디서는 충분히 매출을 일으켜 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비용구조, 수익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영비 들고 마케팅 운영비 들고요.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짜지만은 이제 사업계획서 상으로 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짜야 되겠죠. 자금 소요, 조달 계획 이쪽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요.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1억을 받으면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다 비용과 수익의 흐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로어를 비용 구조, 수익 흐름. 다시 카카오 택시로 가시면은 마케팅 운영비, 플랫폼 운영비,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수익원은 스마트 호출, 건당 1,000원.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창업자분들이나 여러 이제 초기 창업분들을 조금은 이제 코칭을 좀 하고 저한테 이제 상담 의뢰를 들어오거나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금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구독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려서 월 얼마씩 받겠다. 주 얼마씩 받겠다. 뭐 분기별 얼마씩 받겠다. 그러면 분기별 얼마씩 받거나 월 얼마씩 받더라도 그러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예상 창출되는 고객 수는 몇 명이고, 그러면 월 얼마가 수익이 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물론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주셔서 이제 링캔버스 상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앞선 사업계획서 상에서 실제 우리 이제 사업 계획을 쓸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구독경제 많이 이제 쓰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익 구조와 수익 구조에서 이제 매출 증대 방안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뒤에서 사업계획서상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자금 소요가 이제 비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조달 계획이 우리가 조달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내수시장 확보 방안, 해외 진출 방안과 연결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내수시장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까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평가위원은 우리는 어차피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실제 이게 사업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시고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면 요 틀은 링캔버스라는 이 틀은 이 백지 상태에다가 놓으시고 우리 창업자분들께서 혹은 예비 대표님 분들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실제로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했지? 경쟁사는 어디 있고 경쟁 우위는 누구 있지? 누가 있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팔 거지? 그 다음에 정량화시키는 수치는 뭐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지? 얼마나 수익이 창출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사업의 시작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지금 대표님들 머릿속에 다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적었어요. 오케이. 다 적었어요. 그럼 사업 계획서 상에 이 링캔버스 모델을 직접 넣으실 겁니까? 안 넣으실 겁니까? 직접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링캔버스 모델을 직접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넣을 것이냐? 팀 구성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2-1번 부분에 넣으셔도 되시고요. 2-2번 부분에 넣으셔도 되시고 사실은 이제 시장 확보 방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어디다 넣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링캔버스 모델을 조금은 어필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발 사업화 전략. 그래서 사실은 2-1번 부분에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링캔버스 모델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왜 2-1번에 넣어도 되고 왜 2-2번에 넣어도 되고 왜 3-2에 넣어도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가 8장 정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8장 정도 돼요. 더 써도 감점입니다. 그러면 자, 한 장, 두 장, 제가 장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민망하게 제 얼굴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걸 가리겠습니다. 이게 오래전 사진이라 지금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요때 같으면은 저도 다시 한번 창업을 시도해 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예, 5번, 6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진짜 8장이라고 우리가 해볼게요. 그러면 링캔버스 모델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2번에 들어갈 수도, 두 번째 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번째 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 항목에 맞추어가지고. 근데 넣을 때는 어디에 고려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1번에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도 이미지가 나와 있고, 자, 3번도 여기 이미지나 표가 나와 있습니다. 6번도 이미지나 표가 나와 있어요. 8번도 이미지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링캔버스 모델은 사실은 예를 들면 3번이나 5번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다 쓰시고 전체적인 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페이지 한 장마다 이미지나 표가 들어가 있으시면 훨씬 더 평가하거나 훨씬 더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글의 흐름도 보지만 이런 식으로 총 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조도도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장 적절한 부분에 우리가 작성한 링캔버스를 그대로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훨씬 보기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작성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페이지를 한번 봐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링캔버스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첫 번째 구성 개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이 부분에 끼워 맞추지 않으셔도 충분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간편하게 적어내시고요. 그 간편하게 적어내신 부분을 구체화하는 게 바로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사업 계획서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링캔버스는 직접 그대로 작성한 그대로 사업 계획서 안에 작성을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뭐 캡처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미지화 시켜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표의 형태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삽입할 수가 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고 거기에 넣으셔라. 우선 사업 개발할 계획에 넣으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거기 다른 이제 기술도라든지 다른 이미지나 표가 들어가 있다라 그러면 다음 장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도를 보시고 적절한 여백에다가 넣어주시는 것도 넣어주셔야 훨씬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좀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은 사업계획서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마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 나오는 거와 연관지어서 저희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조금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 10분, 이제 15분, 20분 이렇게 짧게 보시잖아요. 제가 현장 강의 같으면은 제 교재로 해서 쫙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말로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방향이 안 잡힌 부분들도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좀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면 실패하는 결과물이라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지 않게 작성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평가고 그래도 시험이니 그리고 정부 돈 1억을 주면 그것이 어떠한 파급력이 있을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별화돼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1억을 정부에서 준다라 그러면요. 이제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창업자분들이나 이제 초기 창업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한 건데,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1억이라 그러면은 매출, 단기순이익이 1억이다. 1억이고 그냥 누가 준다 그러면 매출은 적어도 10억에서 20억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종업원 두세 명, 네다섯 명이서. 일부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30억 일어나도 단기 순이익 1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업원들이 인건비 많이 나가고 판감이 많이 나가서. 그럼 10명, 15명이서 일해가지고 매출 3, 40억 익혀도 1억 안 나옵니다. 1년에. 그걸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20억, 30억 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1억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진정성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번쯤 작성해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 이제 블로그나 그리고 또 예,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분은 문의 주시면 또 최대한 제가 시간이 나는 만큼 또 제 능력이 되는 만큼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